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몇 년 사이의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졌다. 마치 공상과학 소설의 한 문장처럼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인데요. 실제로 항-NMDA 수용체 뇌염이라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 증상 중에는요.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십 년에 이르는 기억들이 지워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해 국내 한 다큐멘터리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평범한 취업준비생이었던 25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헛소리와 고열 등의 증세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물론이고 숫자나 도형 같은 기본적인 지식들마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은 분명히 뇌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지만 발병 후부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기억들은 전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주 갑자기 찾아온 기억 상승. 여러분은 간직하고픈 기억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만 잊고 싶은 기억이 더 많으신가요? 오늘 청산뉴스 12월의 영화 인문학 시리즈에서 안용태 작가님과 함께 저마다의 기억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용태의 영화 읽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오늘은 어떤 특별한 한 명의 철학자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주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소설 제목이죠.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시간, 쉽게 말하자면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영화는 인셉션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인셉션이 기억을 심는 내용이라면 이 영화는 기억을 지우는 내용이에요. 두 명의 커플이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조엘이죠. 또 여자의 이름은 클레멘타인이라고 해요. 꽤 오랫동안 사귄 사이였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자가 먼저 기억을 지우게 돼요. 이 영화의 세계관 안에는 기억을 지워주는 라쿠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의뢰하면은 딱 그 기억만 정확하게 핀셋으로 지워져요. 자, 여자가 먼저 남자 기억을 지웁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그 사실을 몰라요. 남자는 이제 좀 화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자한테 가게 되죠. 여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세요? 누구신지.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기억을 지웠다. 그런 회사가 있어? 그런 회사가 있대요. 조엘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혼자서 막 울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될 만큼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엘도 뭘 결심한다? 나도 뭐 해야겠다? 기억을 지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자, 클레멘타인은 이미 기억을 지워버렸죠. 그러면 이 영화는 뭘 보여주겠어요? 조엘의 기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워지고 있는 조엘의 기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억이 지워지는 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최신의 기억부터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되는 모든 물품을 다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기억의 맵을 짜게 되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밤에 내가 집에 와서 약 먹고 자고 수면제 먹고 자고 있으면 그 밤 사이에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영원히 잊을 것이고 이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조엘은 이제 클레멘타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게 되고 이제 맵을 짜고 그날 밤에 기억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영화는 뭘 보여주느냐? 누구의 기억? 조엘의 기억만 보여줍니다. 현실의 조엘은 어디에 있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의 기억만 본다? 조엘의 기억만 보는 거예요. 기억 속에 있는 클레멘타인을 보는 거죠. 그러면 현실에 있는 클레멘타인과 이 기억 속에 있는 클레멘타인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상과 그 사람의 객관적인 모습이 일치한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영화는 자 최신의 기억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는 클레멘타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약간 좀 별 볼 일 없는 여자로 나오게 되죠. 기억들을 보고 있으면은 결정적으로 기억을 지우게 된 순간이 싸움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조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친해지고 싶으면 아무나 하고 자고 보는 애잖아. 말 너무 심하다, 그죠? 네.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진심이었을까? 그거 진심이었어요. 실수라고 말하지만 본인의 진심이었던 거죠. 자기 여친을 그렇게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겠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이상한 여자였으면 처음부터 사귀지 말던가. 아니 사귀어놓고서 왜 뒤늦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자, 이 영화는 제일 처음에 뭘 보여주냐면요. 둘이가 열심히 싸우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렇겠죠? 최신의 기억부터 지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엘은 얘기합니다. 지워지는 기억 속에서 너무 신난다. 와, 내가 기억을 다시 보니까 역시 난 정말 별로야. 이 가짜는 러브스토리 이제 끝나네. 너무 스토리가 시원하다. 내일 아침에 너와 나면 완전히 끝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수많은 불행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감독은 저 많은 불행했던 기억들을 쭉 나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역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죠. 되게 재밌는 생각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다 연락해요? 안 하죠.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않아요? 한때는 되게 좋았어. 되게 친했고 아니면 되게 사랑했고, 그죠? 근데 거의 뭐 원수가 되다시피 해서 멀어진 사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였던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던가를 생각해보면 기억이 잘 나지가 않죠. 이 영화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기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은 뭐다? 내가 과거를 떠올리면 그 순간의 어떤 객관적 사실이 떠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영화 이터널 선샤인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매 순간 싸우는 그 순간들을 다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느냐? 넘치는 감정을 보여줘요. 서로서로 말싸움하고 서로서로 뭘 주고 상처 주고 그 순간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는 거죠.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불행했던 기억 제일 옛날 걸 보면요. 중국집 장면이 나와요. 조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겹다. 또 이 중국집에 오다니. 옆에 테이블을 보니까 멀뚱히 밥만 먹고 있는 커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그냥 밥만 먹는 저런 커플이 되는 건가 할 말도 없고 쟤 또 술 먹는다. 좀 있으면 취해서 황당한 짓거리나 하고 앉아있겠지. 클레멘타인 술 먹으면서 짜장면 먹다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는 머리 감고 나서 비누에 묻은 머리카락을 치우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타박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화해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다음 기억으로 넘어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게 돼요. 훼손은 안 되죠. 그러면 각 기억들마다 뭐가 넘친다? 감정이 굉장히 많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싸움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싸움할 때 옛날 일 끄집어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부들은요 30년 전까지 일까지도 끄집어내요. 절대 까먹잖아요. 자, 근데 봐봐요, 여러분. 저번 주 오늘 저녁에 먹었던 밥이 뭔지 기억납니까? 안 나죠? 인간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큰 어떤 요동치는 감정이 잔뜩 담겨 있는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해요. 싸움할 때마다 며칠 전 싸움이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거예요, 그냥. 나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실에 내가 여기 있다 해봅시다. 기억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감정이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이 떠오르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건 뭐다? 기억은 주관적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감정이 현실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된다? 전이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한 명 떠올려 봐요. 행복해요?
아니면 기분이 아주 안 좋아져요. 아주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기억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은 뭐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의 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기억이 나오기 시작하겠어요? 좋았던 기억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좋았던 기억들은 나는 지금의 나는 화나 있는 나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면은 이제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기억의 종류를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억은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가. 일단 우리는 한 명의 철학자와 한 명의 문학가를 봐야 돼요. 일단 베르그송과 마르쉐 프루스트의 이야기를 볼 건데 일단 먼저 베르그송부터 봅시다. 베르그송은 기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기억은 언어적 기억과 순수 기억으로 나뉜다. 언어적 기억은 뭐냐면 어떤 지식 같은 걸 이야기해요.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기억, 외우려고 발악하듯이 노력했던 기억. 뭐가 있을까요? 시험, 공부, 어디서 기억나야 돼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기억 안 나면 망고땡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기억나기 하기 위해서 애쓰는 기억. 그걸 뭐라 부른다? 언어적 기억. 다른 기억 말로 하면은 지식이 되는 거죠. 어디에 기억된다? 머리가 기억된다고 얘기해요. 순수 기억은 뭐냐?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기억되어 버리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옛날 첫사람과 뭘 했었던 기억, 뭐 눈 오는 날 밤에 뭐 했었던 기억, 그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 게 바로 순수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머리에 저장됩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본 당신의 눈이, 그거를 만진 당신의 감촉이, 그것을 맛본 당신의 혀가, 그것을 들은 당신의 귀가, 온몸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자, 이런 예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남대문을 물어봅니다. 남대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왜 그걸 묻느냐? 전 남대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 저는 뭐가 떠오를 것 같아요? 지식이 떠올라요. 뉴스에서 본 것도 떠오르고 드라마 전두선 떠오르고 옛날 사회책에서 봤던 것도 떠오르고 그런 것밖에 저는 안 떠올라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가 떠오릅니까? 라고 하니까 마약김밥이요. 뭐요? 마약김밥이요. 그게 왜 떠오르요? 아, 제가 그때 남대문 갔을 때 우리 애기랑 남편이랑 마약김밥 먹으러 갔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옛날에 남대문에 전차가 지나갔어. 진짜 내 이만한 사람 본 적 있었어요. 2명인가 봤는데 저분 연세가 그 사람들은 남대문 물으면 한 사람은 마약김밥 얘기하고 앉아있고 한 사람은 전차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남대문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연관된 무언가가 떠오른다고 하는 거죠. 그분은 이제 묻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그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셨는데요? 집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랬었지. 아, 학교? 그럼 학교에 친구가 있었겠네요. 아, 그렇지, 김씨. 그분은요, 죽었어. 남대문 얘기했는데요. 지금 기억이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옛날 친구 김씨 할아버지까지 지금 가게 된 거예요. 남대문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마약김밥 거쳐서 옛날에 데이트했던 것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순수 기억인 거예요. 남대문은 하나의 그냥 포인트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마르세 프루스트부터 보도록 합시다. 마르세 프루스트는 누구예요? 그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책을 쓴 프랑스의 작가죠. 자, 이 사람도 기억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자,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경험인데, 그걸 이제 화자의 이야기로 이제 소설 안에다가 넣게 돼요. 화자의 어떤 어린 시절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굉장히 좀 불행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인식 그런 게 좀 심했던 사람인데, 다 큰 성인이 된 어느 날 고모집에 가게 돼요. 고모집에 가니까 마들렌이랑 홍차를 이렇게 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 먹은 거예요. 감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근데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나 어렸을 때 그렇게 자주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가 불현듯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나한테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 내 어린 시절은 그냥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괜찮았던 거예요. 아, 그날은 정말 햇살이 좋았고 바람도 따스했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그 순간이 지나가 버렸던 거죠. 예전에는 엄마가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한다면 그 기억이 지나치는 순간 나는 무언가 하나를 깨달았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죠. 엄마를 생각하면은 썩 긍정적이지는 않았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감정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겠잖아요. 프루스트는 얼마나 이런 순간이 많을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얼마나 이 많은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을까. 그래서 뭘 찾자? 그 시간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싹 지나갔죠. 내 의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비자발적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발적 기억은 뭘까요? 보고 싶은 걸 보고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조엘을 볼까?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조엘은 자기 여친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기억이 자발적 기억인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니까 너는 그런 애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지. 근데 뒤로 가면 이제 다른 기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억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어요? 행복했던 기억. 너와 내가 함께 커다란 호수에 얼음이 얼었는데 거기에 나란히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던 기억. 그때 조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꿈꿔왔던 순간이다. 너무 행복해서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클레멘타인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요, 기억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으로 가면 갈수록 여자가 성격이 바뀌어요. 처음에 약간 좀 또라이 같고요. 중간에는 조금 뭐지 싶다가 또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스러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조엘은 그 모습에 반해서 만났겠죠. 근데 나는 그게 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불행했던 기억들을 볼 때는 완전 좋다, 신난다. 역시 내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어. 넌 어떤 애야? 친해지고 싶으면 아무나 하고 그냥 자는 애 맞잖아 라고 하면서 본인의 확신이 맞다고 굳게 막 외치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나오면서부터는 얘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아니었네. 굉장히 좋은 여자였는데 왜 나는 이거를 잃어버렸을까? 자, 얘는 지워지는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되죠. 이 영화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을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매 순간마다 저 순간들, 잃어버린 저 행복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조엘은 이제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아져 버린 거죠. 하지만 나는 어디에 있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워지는 꿈속에서 나 그만할래요, 나 그냥 취소할래요 라고 외쳐봤자 소용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억고 기억을 다 지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조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순간들을 꽤나 많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뜨는 거죠. 조엘은 클레멘타인이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죠. 근데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이상한 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바닷가로 갑니다, 얘가. 근데 거기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옛날에 둘이서 항상 같이 자주 놀았던 그 장소고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에 얘가 가요. 물론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는 줄 알아요? 클레멘타인이 있는 거예요. 자, 클레멘타인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기에 오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만난 거예요. 하루도 안 지났어. 얘는 다시 클레멘타인을 보고 곧바로 사랑에 빠집니다. 다시 좋아져 버린 거예요. 클레멘타인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요? 기억하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웬 테이프가 하나 놓여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기억 지울 때 상담에 섰던 그 상담 테이프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클레멘타인 네 집에도 있고 조엘 네 집에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그 테이프 내용을 듣습니다. 내용이 뭐겠어요? 욕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그게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뭐야 이거? 당신 뭐야?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내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와, 세상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보네요. 당신이랑 나랑 옛날에 사귀었었나 봐요.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만났나 보네요. 자, 그러다가 이 둘은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야 될까? 만나지 말아야 될까? 요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간단한 질문이에요. 50대 50이죠? 선택하세요. 기권은 없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답변은 좀 비슷해요.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뭐다? 지금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지 않겠다 100%예요. 우린 똑같이 싸우고 지겨워질 테니까 우리는 뭐 할 것이다? 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만납니다. 조엘이 잡게 되죠. 이 영화에서 조엘 성격이 약간 조금 소심한 타입인데 탁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지겨워지고 똑같이 싸우고 또다시 또 기억을 지우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난 당신이 지금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난 당신을 그냥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일단 결론이 났죠. 영화 인셉션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결론이 난 영화예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 자, 한국인이 싫어하는 결말 뭐다? 일단 첫 번째 결말 안 나는 거 하나. 다음 두 번째 배드 엔딩, 새드 엔딩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해피해야 돼요. 자, 해피해야 돼. 근데 이거는 해피하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떤 의미일까? 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이놈 저놈 만나보니 그놈이 그놈이더라. 실제로 내 주변 친척 중에 그런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이놈 저놈 만나보니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래서 나는 시집가지 않으련다라고 하는. 본인 선택이니까 상관은 없긴 한데 걔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 만남에서 뭘 기억한다? 마지막 기억을 기억하는,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겠어요? 좋았던 기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어쩌면 이 감독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 당신의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데 당신이 지금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의 먼 미래에 있을 너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거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까 전에 물었다고 했었잖아요. 자, 남대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약 김밥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기억을 어떻게 한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처음에는 요만큼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마약 김밥이. 근데 조금 더 물어보면요, 기억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젊은 시절에 우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시절에 우리가 떠오르게 되니까 생각이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 그땐 그랬는데. 아, 맞아. 그때 우리 사이는 이랬는데 왜 나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거 말이죠. 기억은 바로 그런 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확장시키다 보면 색깔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순간의 기억은 나한테 뭘 준다? 의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에게 가장 큰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철학자도 위대한 문학가도 아니에요. 바로 누구다? 나의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지금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 불행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먼 미래에 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잃어버린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죠. 감독은 외치는 거예요. 불행해진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해라? 사랑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이유는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했던 기억은 네 온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 비슷한 순간이 오게 된다면 그 온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들은 너한테 무언가를 얘기해 주게 되겠지. 그게 바로 뭐다? 당신이 과거에 뿌려놨었던 경험의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화 이터널 선샤인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맥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해야죠.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 찾은 게 있을까? 하나 있어요. 하나 얘기해 줄까? 자, 저도 우리 부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조엘처럼 돼버렸던 순간도 분명 있었어요. 그렇겠죠? 똑같아요. 맨날 가던 식당 가고 맨날 가던 그런 데 가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게 강연을 하고 집에 갔다가 이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과거의 어느 한 순간이었죠. 우리는 옛날에 그 부산대 앞에서 굉장히 자주 놀았었거든요. 우리 둘 다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랬는데 자주 갔었던 카페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술과 장미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이니까요. 자, 촌스러워요. 자, 그 시절에는 스타벅스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그 건물 5층에 있는 커피숍이었죠. 그게 되게 웃기던 게 뭐냐면 천장에 말린 장미를 가득 채워놓은 곳이었어요. 좀 독특했어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자주 갔었죠. 그때 우리 부인이 나한테 또 선물을 하나 해줬던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어요. 지오다노 그냥 후드티 같은 거였는데 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옷을 갖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난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지금 잃어버렸어요. 여기가 다 헤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랬던 기억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는 거예요. 그냥 아, 옛날에 나는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 기억이 생각이 나니까 아, 왜 나는 이거를 잊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영화가 나한테 선사해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고 나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 부인이 약간은 또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옛날에 그 사랑스러웠던 여자도 지금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거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러한 형태의 잃어버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러한 잃어버린 시간을 통해서 현재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내 과거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다면 현재가 훨씬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나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또다시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주 보기도 하고요. 심심하면 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